안녕하세요, 갓변입니다. 대검찰청 특수부에서 연락을 드렸어요. 한 시점부터 이제 모든 통화 내용은 다 녹취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3자의 목소리나 잡음이 섞이게 되면 증거 채택으로 어려우십니다. 잠깐 단독된 공간으로 자리 이동 가능하십니까? 이런 전화 받아본 적 있죠? 보이스피싱입니다. 다양한 레파토리가 있는데요. 성매매, 전자금융거래법 이런 걸로 연루됐다고 막 겁주는 방식입니다. 에이, 누가 요새 그런 거 속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 피싱범들은 프로예요. 프로 사기꾼이란 말이죠. 그럴싸하게 준비를 하고 속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장치를 준비합니다. 보통 메시지로 링크를 보내거나 어떤 주소를 불러주면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거기 링크를 들어가 보면 대검찰청 홈페이지 이렇게 연결되고 나의 사건 조에 들어가 보면 진짜 자기 이름이랑 개인정보가 적힌 고소장이 있어요. 홈페이지랑 고소장 보면 대검찰청 로고랑 마크 직인까지 다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다 사기예요. 개인정보는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거고 홈페이지도 그럴싸하게 만든 가짜입니다. 처음 이런 피싱을 당한 피해자는 혼비백산하죠. 공포에 떨고 막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럼 수사관이나 검사를 사칭하는 피싱범이 피해자에게 기밀이니 뭐니 하면서 안 다치고 싶으면, 잘 해결하고 싶으면 내 말 잘 들어야 된다면서 주변에 알리지 말고 자기랑만 얘기해야 된다고 막 고립을 시켜요. 지인들한테 얘기하면 피싱인 거 들통나기 쉬우니까요. 그렇게 고립을 시키면서 휴대폰에 어플 설치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지시를 해요. 보통은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거예요.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은행 계좌, 정보 다 알아내서 돈 빼가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피싱범이 현금을 이체하도록 요구해서 피해자가 직접 이체하거나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거죠. 피싱범한테 속아서 돈을 다 주고 나서 이상하다 싶어서 알아봤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전형적인 수사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은 이제 널리 알려진 편이고 의심하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너무 흔한 수법이라 사람들이 잘 당하지 않게 됐죠. 이 보이스피싱범들은 이제 구닥다리가 된 수사기관 사칭은 그만두고 새로운 수법을 쓰게 됩니다. 바로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입니다. 은행을 사칭해서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꼬시거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해서 사고 났으니까 안전하게 돈을 우리한테 입금시켜라, 뭐 이런 식이에요.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이 쓰이는 사기 수법이고요. 얘네가 어떻게 사기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금융기관 사칭하는 이 보이스피싱이 어떻게 조직이 구성되냐면은 먼저 이 총책 관리자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가 이제 주범이에요. 총책이라고 할게요. 총책이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를 애들을 모집하고 사기 수법을 교육시키고 사기칠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 애들이에요. 조직의 우두머리라고 보면 되고 가장 질이 나쁜 것들이에요. 얘네가 이제 범죄 조직을 하는데 이 선량한 착한 사람이 갑자기 보이스피싱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원래 범죄를 저지르던 범죄자들이 총책을 하거든요. 끼리끼리 놀잖아요. 근처에 있는 아는 범죄자들이나 질 나쁜 애들 꼬드겨서 사기치자고 사람 모으는 거예요. 이 머리가 나쁜 사기를 못 치거든요. 남을 속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총책들은 보통 사기치는데 도가 텄어요. 교도소 들락날락 하면서 주워들은 거랑 어떻게 하면 피해자들이 속을지 연구를 많이 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감독이에요, 얘네가. 이거를 조직원들에게 교육을 하는 거죠. 얘네가 이 범죄 시나리오를 정말 꼼꼼하게 자세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피해자가 의심하거나 선택적인 답변을 할 경우까지 대비해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대본을 미리 만들기까지 해요. 실제 범행에 사용된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 다음 이 피해자 물색을 해야 되는데 보통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개인정보,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들이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이걸 DB라고 해요, 업계용어로. 이 DB를 구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정보는 어디서 구하냐? 아시잖아요, 우리 개인정보 다 털려 있는 거.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가 이 DB를 팔아먹는 업자한테 사서 범죄에 이용하는 거예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DB를 보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직책, 직급, 직렬, 연금, 연봉, 근무연수, 대출조회 경력, 주거 형태, 심지어 결혼 여부까지, 이런 디테일한 개인정보가 다 나옵니다. 어휴, 제 개인정보도 아마 다 털려 있을 거예요. 저한테도 보이스피싱 전화 많이 오거든요. 대검찰청에서도 오고 금융감독원에서도 오고 아주 그냥 개들이죠. 자, 이렇게 총책이 노력을 해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한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럼 사기를 쳐야겠죠. 그럼 수천 명 이상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전담하는 애들이 있어요. 텔레마케터라고도 하는데 저는 콜센터라고 부르고 있어요. 얘네가 총책으로부터 시나리오 교육을 잘 받아서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사기 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 이 콜센터 애들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행동대장으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죠. 보통 얘네는 자기가 사기쳐서 받은 금액당 비율로 인센티브를 받아요. 그러니 의욕 넘치게 사기를 치고 다니죠. 보통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총책이나 관리책, 콜센터 애들은 작정하고 사기친 놈들이기 때문에 잡히면 99% 감옥 갑니다. 그래서 얘네는 잡히면 큰일 나니 애초에 우리나라에 없어요. 한국에 없고 보통 중국이나 필리핀 이런 곳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불법 체류자로 현지에서 추방당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공항에서 체포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상 못 잡습니다. 문제는 현금 전달책, 현금 수거책, 현금 인출책인데요. 본범들이 다 외국에 있죠. 이 본범들이 사기친 돈을 어떻게 지들이 있는 중국이나 필리핀 이런 곳으로 빼돌릴까요? 현지 조력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요. 현금 수거책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는 놈이고, 현금 전달책은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현금 인출책에게 건네주는 놈. 현금 인출책은 그렇게 건네받은 돈을 본범들의 외국 계좌로 입금해준 놈이에요. 셋 다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공범이고 개새끼들이에요. 셋 다 비슷하기 때문에 수거책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총책이나 콜센터 애들은 외국에서 못 잡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수거책들이라도 조지자 이런 느낌으로 수거책에 대한 처벌이 되게 세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고, 이 수거책들도 잡히면 바로 감옥 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 알면서 하는 놈들이 대부분인데 이 수거책 중에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에 이용되는 걸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치안이 좋고 CCTV나 차량 블랙박스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 수거책들이 정말 잘 잡히거든요. 그런데 이 수거책들이 지가 감옥 갈 각오까지 하면서 쉽게 할까요? 그래서 이 수거책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범죄 조직에서 수거책을 구하기 위해 단순 알바로 포장을 합니다. 인터넷이나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알바를 구한다고 홍보하거나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에게 연락해서 취업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연락이 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대면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그걸 옮겨줄 사람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해주면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알바비를 준다고 하는 거죠. 알바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딱 들어도 너무 쉬운 일이고 하는 일에 비해서 시급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좋아서 수거책 일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현금 가방 넘겨줬더니 그냥 막 돈을 몇십만씩 주네? 개꿀이잖아요. 개꿀이라고. 시급으로 치면 얼마겠어요. 거기에 혹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알바노. 그렇게 개꿀 알바하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죠. 님, 보이스피싱에 연루됐으니 조사받으러 오셈 하고, 그때는 사실상 이미 늦었어요. 된 거죠. 아, 수사관님 저 알바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잉잉. 이런 거 안 통해요. 모든 수거책이 똑같은 소리예요. 잘 몰랐어요라고. 근데 대부분의 수거책이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아요. 왜냐? 하는 일이 수상하고 하는 일에 비해서 돈도 많이 받는데 범죄라는 걸 몰랐을 리 없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경찰, 검찰, 법원에서도 다 이런 취지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수거책 일을 하고 있거나 수거책으로 연루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딱 한 가지 활로가 있습니다. 최후의 희망. 이 살아날 방법이 하나 있어요. 진짜로 내가 한 수거책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다는 점만 입증되면 무죄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제가 보이스피싱 사건을 참 많이 처리했거든요. 본범부터 수거책까지 정말 많이 해봤어요. 수거책 중에 정말 알바로 생각한 의뢰인이 있었거든요. 결과만 말씀드리면 무죄 나왔습니다. 수사받고 기소돼서 재판까지 가서 무죄 받았어요. 어떻게 무죄가 나왔냐? 수거책 일을 하긴 했는데 그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알바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입증을 했고, 법원에서는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몰랐을 수도 있겠다 라고 해서 무죄 판결 선고됐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수거책마다 자세한 사실관계나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대응해야 하고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되셨으면 꼭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노력에 걸맞은 보상을 넘어서 뭔가 수상하게 조건 좋다 싶으면 의심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거저먹지 말고 요리조리 살펴보고 꼭꼭 씹어 먹읍시다. 이상 갓변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갓변이었습니다.